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매기보 45 내용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기대 수익률 10%, 실현 수익률이 5%이면 채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뭘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우리 투자론 부분에서 실현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우리에게 실현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했습니다.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말 그대로 사후적으로 실현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서 투자 결정의 시점에는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실현 수익률 5%면 채택한다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투자 가치가 지금 12억이랍니다.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였습니다. 얘가 12억이다. 그때 투자 금액이 10억이라면 이때 주의해 두셔야 될 건 투자액만큼을 시장에서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가치가 없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투자액이 바로 뭐다?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지금 10억이라면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12억인데 시장에서 10억 주고 살 수 있다면 산답니다. 채택. 그 다음 3번. 순현가법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빼서 비교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0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정말 기억이 안 나면 영순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수익성 지수는 지수니까 분수를 기준으로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는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1을 기준으로 하더라.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지만 판단의 기준으로서 뭐가 필요하더라? 요구 수익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가 된답니다. 그 다음 4번. 수입의 현가와 그러니까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같아지면 뺀 건 무조건 0과 같고 나눈 건 무조건 1과 같더라. 그리고 그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무조건 같아진답니다. 그래서 같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크다면 크다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현가는 0보다 크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커서 투자를 하게 돼 있다.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었다. 기억나십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었다. 까지도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상태에서 현금을 수입과 지출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단일 투자는 하나의 투자를 놓고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이때는 모두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더라. 옵니다. 그런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반드시 같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갑니다. 예쁜 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순현가법이었다. 반드시 V의 극대화가 추구되는 순현가법에 의한다는 얘기까지도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6번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복수에 투자한 중 하나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얘는 여러 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지금 그 투자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릴 때는 그 결과가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서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이때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뭐에 따른다? 순현가법에 따른다. 순현가 가액입니까, 여러분? 가액은 더하기가 된다.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개별 투자의 순현가의 합이 전체 투자의 순현가가 되더라. 근데 내부수익률 비율, 수익성지수도 비율이기 때문에 더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순현가법이었다. 반드시 V의 극대화가 추구되는. 그래서 내릴 수 없다. 그래서 X. 그 다음 7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중에서 요구 수익률이 사전적으로 필요 없는 것.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현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출의 현가에서 빼서 순현가를 구하니까. 그럼 수입의 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먼저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전적으로. 뭘 구하기 전? 순현가를 구하기 전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수입의 현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의 현가를 나눠서 구해야 되니까. 그럼 수입의 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주어져야 된다. 사전적으로.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해당 투자의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알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필요 없는 건 내부 수익률법이었다. 그래서 5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바로 8번을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는 요구 수익률이 아예 필요 없다 그러면 얘는 X였습니다. 아까 판단의 기준으로 뭐가 필요했었다? 요구 수익률이 필요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의 기준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모두 투자 결정은 사실상 누가 합니까, 여러분? 투자자는 자신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 9번. 1년 뒤 미래 수입이 1억 1천만 원인 투자랍니다. 현재 지출액은 1억 원이랍니다. 그때 투자한 A에 대해서 투자자 갑이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해서 그리고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얼마냐면 10%의 수익률을 요구한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갑은 똑같은 1년 뒤 미래 수입 1억 1천만 원을 보고도 얘는 몇 프로 된 금액이라고 보는 거다? 110%가 곱해진 금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가치에. 한 번, 1년 뒤니까.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뭐로 나눠주면 된다? 110%에 한 번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1.1을 해주면 된다. 1억 1천. 1억 1천 나누기 1.1을 하면 이게 1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는 1억 원이 되고 지금 뭐와 같아지므로 지출의 영가와 같아지므로 수입의 영가와 지출의 영가가 같을 때 투자합니까? 수지 맞으면 막 뭔가를 뽀개지 않습니다. 수지 맞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같으면 투자를 합니다. 채택 5. 그 다음 10번. 투자한 A에 대하여 투자자 을은 이제 똑같은 투자한 A였습니다. 투자자 을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15%의 수익률을 요구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을은 동일한 투자한 A에 대해서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는데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한 겁니까? 아까 갑보다? 그럼 이 사람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보수적인 투자자다? 보수적인 투자자여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을은 당연히 미래 수입 1억 1천을 얼마로 나누겠다? 1.15로 나눕니까? 얘 115% 된 금액으로 봐서 1.15로 나눠주면 계산기로 110 누르고 1.15를 누르면 9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9,565만 원이 나옵니다. 약. 그럼 수입의 현가는 약 9,565만 원으로 지출의 현가 얼마보다 작다? 1억보다 작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미래 수입 1억 1천만 원을 놓고 투자자 을은 좀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 쳐버리니까 할인되고 남은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 금액보다도 작아졌다? 그럼 투자자 을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고 기각한다. 왜? 뭐가 더 작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수입이 더 작으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투자한 A에 대해서 투자자 병은 얼마의 수익률을 요구하냐면 5% 수익률을 요구한답니다. 그럼 병의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조금 요구한 겁니까?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이네요. 그러면 똑같은 미래 수입 1억 천을 이제 할인할 때 얼마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5%? 그럼 105%로 나눠버릴 겁니다. 1억 1천만 원 나누기 1.05를 하면 얘는 1억 476만 원 이렇게 나온답니다. 476만 원.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9번에서 동일한 미래 수입 1억 1천만 원, 10번에 1억 1천만 원, 11번에 1억 1천만 원. 왜? 동일한 투자한 A니까 미래 수입은 동일한 겁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똑같은 미래 수입을 놓고도 현재 가치로 고칠 때에는 자신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할인합니까? 그럼 결국은 투자자에 따라서 수입의 현재 가치는 다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액이? 그리하여 지금 11번에서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약 1억 476만 원이 됨에 따라 지출의 현재 가치 1억보다 크니까 투자한다? 투자를 채택합니다. 이 내용. 그래서 12번에 동일한 투자안의 미래 수입은 누가 봐도 아까 투자한 A의 미래 수입은 얼마였던 거다? 1억 1천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요구 수익률을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할인된 금액, 수입의 현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X. 그 다음 13번. 투자안의 동일한 미래 수입은 투자자별로 요구 수익률이 다름에 따라 할인된 수입의 현재 가치는 결국 달라지고, 아까 10% 적용했을 때 1억 1천만 원, 1억. 그 다음 15% 할인율 적용했을 때 9,565만 원. 그 다음 1억 46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의 채택 기각 여부가 투자자별로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별로 주관적인 수익률, 요구 수익률 때문에 결국은 채택 기각 여부는 달라지는 겁니다. 5. 14번. 동일한 미래 수입을 좀 더 높은 할인율로, 좀 더 높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버리면 얘 말 그대로 할인 받는 겁니다. 할인하고 남은 금액은 점점 줄어든다. 수입의 현재 가치는 점점 작아집니다. 커지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X. 그 다음 15번. 결론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동일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적게 요구함에 따라 요구 수익률을 낮게 적용해서 수입의 현재 가치는 더 커지므로 투자는 채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여기저기 다 투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적인 투자자는 계속 보고만 다닌다? 보고만 다닙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16번.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의 공통점은 둘 다 영업소득세 효과를 고려하는 데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조순 전후 경저세를 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조, 순, 전후. 조순 총리의 전과 후 사이에 뭘 꼈다? 경저세를 꼈던 게 딱 기억나셔야 됩니다. 경비와 저당과 세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항상 뭘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각각의 조, 총수익, 순수익, 세전수익, 세후수익이 있을 때 각각의 이 개념에서 위의 것들은 다 고려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즉 세전은 경비와 저당까지 빼고 세전이 나온 겁니다. 그럼 세후는 다 뺀 거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는 방법은 직장 생활할 때 나를 기준으로 내 위에 사람은 고려하고 밑에 사람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리면 내 위에 과장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잘립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세전은 아직 세금은 빼기 전이다. 세금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고려 안 합니다. 고려하기 전이다. 세후는 다 고려됐다. 다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영업소득세 효과를 고려했다.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그 다음 17번. 세후 현금 수지는 경비와 저당과 세금의 효과를 모두 고려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수입이 큰 것만 갖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비가 많이 나가버리면 실제 손해지게 되는 게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경비까지만 빼고 저당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의 돈 이자를 높은 이자로 빌리면 남의 돈 갖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세금까지도 고려해야지만 된다. 세금으로 다 뜯겨버리면 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돈 경, 저, 세의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뻑하면 우리는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내용까지